네, 잘 오셨습니다. 예비고 학부모 특강 제3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EBS 영어 강사 정승익입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 입학을 이제 자녀가 하니까 마음이 좀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그 불안함을 이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확신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강에서는 제일 많이들 지금 또 걱정하시고 알고 싶은 내신 영어 준비 전략을 차근차근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영어.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고등에서의 영어 과목 구성, 또 중학교랑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등에서 어떤 영어 과목을 배우게 되는지 같이 볼 거고요. 파트 2에서는요. 고등 내신이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파트 3에서는 고등 내신을 그래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전략까지를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시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비가 가능하거든요. 차근차근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요. 고등학교의 영어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담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학부모님들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의 어떤 과목이라던가 평가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고등에서 영어 과목은 기본적으로 좀 체계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전문 교과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요. 요거 지금 2024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까지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2025년부터는 또 새로운 교육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4년 고1까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롭게 바뀐다 그래가지고 많이 또 불안해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이 구성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공통과목이라고 제일 왼쪽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 과목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공통적으로 누구나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요. 선택은 말 그대로 우리 학생이 가정에서 상의를 해가지고요. 학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일반 선택에 있는 영어 1, 영어 2,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요 일반 선택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자녀가 진학하는 고등학교의 홈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은요, 모든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은 고3까지 어떻게 이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지가 보통은 엑셀 파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 선택까지는 학교에서 정해놓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정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이 정말로 진정한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영미문학 읽기, 그리고 진로 영어 이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우리 학생들이 고3 때쯤 선택을 진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을 많은 학생들이 좀 고민을 하는데요. 그때는 많은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전공을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 딸들이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반드시 또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입에 관련된 전략까지도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영역이고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전문고과 1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넣어놨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심화 영어 회화, 심화 영어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특목고라고 하죠. 인문계 말고 특목고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과목인데 왜 가지고 왔냐면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이 과목을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 이 전문교과 1까지는 가지 않고요. 공통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 안에서 이들 과목을 가지고서 이제 교육과정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대입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대로 알고 계셔야 우리 학생과 함께 전략을 제대로 짜실 수가 있거든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이 두 과목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쭉 이렇게 코스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뭘 선택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쭉 따라가는 거고요. 제일 큰 특징,
등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고등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평가 체계 내신 9등급제, 제일 높은 등급 1등급에서 제일 낮은 등급 9등급까지 이게 이제 등급이 나와서 대학을 가게 되는 건데, 대입의 자료를 쓰게 되는 건데,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은 등급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이 나오지가 않고 성취도 A, B, C 이걸로 지금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1 때 그리고 고2 때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에서 내신 등급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만 대입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의 전략을 짜면서 마지막 진로 선택도 우리 학생의 전공 그리고 대입 전략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내신 9등급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학교는 성취평가제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쉽게는 절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고등학교는 이제 상대평가입니다. 1에서 9등급이 나누어져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 자,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정교에서 상위 4%까지는 1등급, 그리고 그 다음 11%까지는 2등급, 그 다음 23%까지는 3등급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에 따라서 1에서 9등급까지 나가게 되는 거고요. 많은 이제 중학 학부모님들, 현재 중학 자녀가 있다면은 들어보셨을 1등급이니 2등급이니 하는 것들이 바로 2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또 첨언을 하자면은 한 과목에서 이제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에서 5등급, 6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대학을 갈 때에는 그 학생은 그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요. 1등급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대략적으로는 평균쯤 나오게 됩니다. 한 과목 1등급, 다른 과목 5등급이라면 이제 평균적으로 이게 한 3등급 정도가 되는 건데요. 물론 뭐 단위수라는 또 계산식이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1등급, 2등급 이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성적을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해야만 대입에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요. 방금 우리 같이 봤지 않습니까?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주로는 고1, 고2 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입학해서 고1, 고2 때 이 등급을 잘 받는 것이 당연하게도 대학 갈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이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선택 과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진로 선택이 있었습니다. 진로 선택은 주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그 과목은 내신 등급이 산출되질 않습니다. 1에서 9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성적이 낮은 학생이 마지막까지 성적을 끌어올려가지고요. 등급을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등급을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 아이가 6등급, 7등급인데 정말 고3 때 성적을 올려가지고 이 등급을 올리고 싶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평균 등급이 안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1학년, 2학년 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 정말 등급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3 겨울방학 때부터 영어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랑 엄청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어떤 것을 다루느냐는 중학과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고등학교 내신은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지필평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객관식 문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거에는 주관식으로 불렀지만 그것도 유형별로 조금만 나눠본다면 짧은 답을 쓰는 단답형이 있고요. 조금 더 길게 쓰는 서논술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정 비중은 또 수행평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뭐 저의 또 한 20년 되는 경험을 본다면은 말하기, 쓰기, 이런 것들 주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라 그래가지고 제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을 주고요. 이렇게 제출하도록 해서 또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수행평가도 많은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떤 별도의 어떤 유창한 말하기라던가 엄청나게 뭐 글을 잘 쓴다라던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3강, 4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영어의 기초를 마련을 했다면 그 기초 실력을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룹니다. 말하기로 따져도요, 막 유창하게 막 이렇게 막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것들 보통 아니거든요. 준비된 것을 이 아이가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 정도만 돼도 사실 최고 득점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는요, 정말 진짜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노트 테이킹 받아 적고 계신다면 별표를 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게 바로 이 시험 범위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중학생들 열심히 합니다. 네, 열심히 하는데요. 고등학교 와가지고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방금 공부를 같이 했던 내신 9등급제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의 목표가 높다면요, 내신 등급으로는 영어 같은 경우에 1, 2등급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1등급은 상위 4%입니다. 2등급까지 해도 상위 11%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교에서 우리 아이가 최소 상위 10%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요, 바로 이 시험 범위라는 문제가 겹쳐지면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중학교 대비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중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과서로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근데 저도 뭐 중학교에도 있어봤고, 뭐 인문계에도 있었고, 특목고에도 있어봤지만, 저의 경험을 봤을 때요, 중학교에서도 아이들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힘들어 합니다. 나름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경우에 시험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시험 한 4주 전, 요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교과서를 계속 이제 시험 범위를 봅니다. 그래서 좀 본문과 많이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암기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시험을 딱 보고요. 시험 끝나고 나면은 또 시원하게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이 범위를 감당을 못합니다. 고등학교 시험 범위 교과서가 기본이 됩니다. 교과서가 있거든요. 교과서 기본적으로 2단원에서 3단원 정도로 다루게 되는데요. 이 교과서만 해도 중학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난이도 당연히 높고요. 범위도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모의고사라는 것을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보게 됩니다. 3월에 바로 보게 되고요. 이렇게 틈틈이 보게 되거든요. 저게 또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1회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능이랑 똑같은 형태거든요. 듣기평가 17문제, 그리고 독해 28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듣기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1회분만 해도요, 요 지문이 28개가 더해지는 겁니다. 분량으로는 한 지문이 보통 한 8문장 내외다. 그리고 많으면 한 10문장, 12문장까지도 가는데요. 한 10문장 잡으면 한 280문장 정도가 더해지는 거고요. 그게 한 2회분 들어간다? 그러면 그 2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아니 학교에서 선정한 부교재도 들어가는데 저 부교재는 주로는 독해 문제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면서요, 와, 시험 범위가 정말 많습니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시스템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요, 평가 체계가 뭐였습니까? 내신 9등급제입니다. 1등급은요, 전교에서 4%만 딱 나와줘야 됩니다. 200명이 전교생이라면은 8명 안쪽으로 1등급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100점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등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렇다면은 1등급을 제대로 변별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그 변별력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시험을 어렵게 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우에 시험 범위를 많이 잡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 외에 다른 범위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별로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이냐? 선생님의 성향 아닙니다. 그 지역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이 이 시험 범위를 결정을 합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보면은
정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쉽게 시험을 내버리면 사실 교과서 수준에서 그쳐버리면은 정말 많은 아이들이 고득점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교에서 4%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평가는 절대 고등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제대로 등급을 나눌 수 있도록 범위가 계속 따라 붙는 겁니다. 이 부교재라는 것은 사실 그런 용도로 참 많이 활용이 됩니다. 학생들이 영어를 정말 잘해요. 그럼 범위를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중학교 때 암기하듯이 단기간에 벼락치기 하면서 공부했던 친구들은요, 이 범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중학교 때 사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합니다. 시험 기간 4주 전 또는 5주 전에 혼자 하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외부의 도움을 받든지 간에 딱 그 시험 기간 동안에 본문 한 두세 단원 정도를 암기하듯이 이렇게 막 공부하면서 달달달달 외우면서 벼락치기 하듯이 공부해서 90점 이상을 받아요. 그럼 이제 A등급이 나오죠. 중학교는 절대평가니까요. 그렇게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 범위를 4주 안에 소화를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래요. 아니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공부합니까?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뭐 사실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정말 고민하는데요. 그 해법을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말 시험 범위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주 동안에 벼락치기 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물리적으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오늘 정말 이 강의 잘 들으러 오셨고요.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이요. 단순 암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중학생들이 암기식으로 시험 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뭔가 복잡하게 막 이해하기도 싫고요. 거기 들어가 있는 뭔가 문법 요소 분석하기도 싫고요. 그냥 한 2주, 3주, 많으면 4주 정도 달달달달 이걸 계속 보면서 눈에 익혀가지고 암기하듯이 공부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고등학교 시험 범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성적이 곤두박질 쳐서 내려가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영어의 기본기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단어 외우셔야 되고요. 다 가이드 해드릴 거예요. 단어 외우셔야 되고요. 문장 해석 제대로 연습해야 되고요. 독해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 기본기가 연마가 돼야 돼요. 평소에 꾸준히 영어 실력을 계속해서 연마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자기의 영어 실력. 이거를 모의고사 기준으로 평소에 딱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이용하면 되겠죠. 평소에 내가 모의고사 기준으로 몇 등급 수준이다. 예를 들어 뭐 4등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더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서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실력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평소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평소에 공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중학생들의 공부 패턴이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평소에 계속 열심히 하는 학생은 극소수란 말입니다. 대다수는 시험 기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면 고등학교 가서 정말 많은 경우에 100점 100패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죠. 우리 학생들이 보게 되는 수능이라는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 수능은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맞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문을 해석해서 28개의 독해 문제 그리고 듣기 17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지문도 영어 실력이 있으면요. 당연히 해석할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실력이 있는 학생이 교과서 이해 안 될까요? 내신 대비 안 될까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모의고사 실력이 있는 상태에서 내신 기간에는 그래도 정말 1등급을 노린다면은 시험 범위, 내신 시험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죠. 더 열심히 봅니다. 더 열심히 보지만 기본기를 바탕으로 그걸 접근해야지만이 시험 범위도 커버할 수 있고요. 내신에서 고득점도 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1 학생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경우 되게 많아요. 중학교 때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대비도 딱 그 시험 기간에 하는 겁니다. 한 3주 전, 4주 전에 출발해가지고요. 시험 범위를 이제 외우듯이 공부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못 외웁니다. 너무나도 양이 많기 때문에 외우다가 야 이게 되냐?
포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모의고사 실력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엄청난 대입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역별로 어떤 것을 훈련해야 되느냐? 이제 또 중학 때부터 출발했어도 좋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즉시 출발을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지금이 남은 시간들 중에서는 제일 빠른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라도 바로 기본 실력을 딱 쌓아 주셔야 됩니다. 영역별로 알려드릴까요? 단어 같은 경우에 하루에 무조건 30개 이상씩은 외워주셔야 되고요. 꾸준히 계속 봐야 됩니다. 단어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사실 한 100개씩은 외워야 됩니다. 미리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고등학교 1학년 수능 영어 모의고사보다도 고2나 고3 수능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라는 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렵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어휘가 어려운 걸 말합니다. 문장 구조 비슷해요. 문장 길이도 비슷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거나 뭐 고3 거나 수능이나 겉으로 놓고 보면은 형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렵고, 내용이 어렵다는 것은 그 안에 콕콕콕 박혀 있는 단어들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4강에서 가이드를 해드릴 거거든요. 단어 약한 친구들, 중학교 때 그 교과서 수준만 알고 있던 친구들은요, 진짜 많이 외워야 돼요. 교과서만 이렇게 슥슥슥 해가지고 A등급 받던 친구들은요, 수능 영어 도전하려면요, 최소한 5,000단어는 더 외워야 되거든요. 계산해 보십시오. 네, 30개씩 이거 100일 외워봤자 3,000개 밖에 되지 않고요. 그 중에서 또 대다수를 망각한다면은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최소 30개씩 끝없이 외워줘야 됩니다. 많이 우리 부모님들이 응원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혹시 이 강의를 보고 있다, 우리 부모님의 추천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자,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안 외워져요. 단어 못 외우겠어요. 자꾸 까먹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인간은 망각합니다. 외웠던 거 다 망각합니다. 그 망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까먹을 때쯤 또 외우고, 잊을만 하면은 또 외우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보다도 자기가 정말 다부지게 달려들어서 단어 계속 외우셔야 되고요. 딱 말씀드립니다. 어휘에서 판가름 나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수능 영어 하면은 뭔가 비법이 있지 않나, 지름길이 있지 않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1등급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초월로 1등급 비율 굉장히 낮아요.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어휘에서 판가름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서 수능 영어에 대한 대비가 약하다, 우리 뭔가 지금 미리 공부를 많이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혀 문제 없어요. 단어 지금부터 100개씩 한 1년 바짝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등급에 충분히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능 기출 단어장 하나 구입하셔가지고요, 매일매일 100개씩 외워주세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아무래도 문법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많은 중학생들이 문법이 굉장히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문법은요, 정말 가볍게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장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이 문법을 몰라서 문장 해석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장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문법은 터치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은데, 그래서 EBSI에 수능 개념 강좌들이 있습니다. 뭐 저의 강좌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수능 개념에서 기초 문법, 문장 해석할 때 문법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것만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지, 중학교 때처럼 막 문법 문제를 막 5개, 10개 막 이렇게 막 풀면서 파고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수능 영어의 문법 문제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장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문장씩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고1 때부터라도, 아니요 지금 뭐 중3 겨울방학 때요, 바로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교과서의 문장들은요, 짧고 간단합니다.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문법을 제대로 몰라도 문장 해석 연습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슥슥슥 보면은 그런 의미구나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또 문제가 생겨요. 긴 문장, 막 복잡한 문장 접하게 되면 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주제 파악 연습도 평소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집 같은 거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구매를 하셨다면요. 계속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데요. 요건 제가 또 4부에서 제대로 또 잡아 드릴 거고요. 수능 독해 유형별 전략학습까지도 가야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은 내신을 대비하기도 하지만 모의고사, 더 나아가서는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쭉 있어야 돼요. 단어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초 한번 딱 닦아주고요. 그리고 문장 해석 훈련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훈련. 그리고 주제 한 10문장 정도가 딱 모여 있다면 거기에 주제가 무엇인가 그 생각을 계속하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은 딱 정해진 유형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을걸요? 빈칸, 순서, 삽입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를 전략을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라고요. 이 기초가 쭉 쌓여 있어야지만이 모의고사 성적도 오르고 그걸 바탕으로 내신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고1 때 정말 많이 하는 착각. 내신 따로, 모의고사 따로 이렇게 접근한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신 기간에 내신 대비하고 끝나면 모의고사 따로 공부하고 이걸 별도로 보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초 훈련을 바탕으로 기본기를 딱 만들고요. 이 기본기를 가지고 내신할 때는 내신 범위 좀 공부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고 모의고사도 준비를 한다면 모의고사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습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이 기본기를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을 저는 지도를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했는데요. 그 시행착오를 저는 매년 지켜봅니다. 고등학교 딱 올라온 이제 중학생을 갓 벗어난 학생들이요.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 제일 먼저 학습 방법이 잘못됐죠. 중학교 때 쓰던 그런 암기하는 방법으로 접근했다가 시험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감당을 못해가지고 시험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9등급제가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1등급이 전교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2등급도 전교 11%입니다. 거기 못 끼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 못 끼면서 중간이나 중간 이하의 등급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평소에 영어 공부를 꾸준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요. 방황을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모의고사의 기본기를 잡는다. 내 영어 실력은 분명히 모의고사를 바탕으로요. 딱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실력이 지금 모의고사 3등급 수준이구나. 2등급 수준이구나. 이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실력을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평소에 꾸준히 아까 말씀드린 영역별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내신을 잡는 거죠. 내신 따로 모의고사 따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 단어 외우고 매일 문장 해석하고 매일 문제 풀고 하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은 채로 내신은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대입이랑도 아주 직결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아예 내팽개치고 잡지 않은 학생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왜? 내가 내신만 하기에도 중간기말 대비하기에도 너무 바쁜데 언제 또 모의고사 공부하냐. 그래서 모의고사를 계속 미뤄두면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내신 성적도 안 올라요. 왜? 그 학생은 기본기를 닦는 게 아니라 또 암기식으로 내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기말고사에서 등급이 오르질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 결국 고2나 고3이 됐을 때 이 학생이 기본기가 없잖아요. 모의고사 성적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면요.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모의고사가 고3 때까지도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이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만큼의 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아쉬움과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또 이 강의 보시면서 이거 늦은 거 아닙니까? 쌤 불안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어휘 암기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다음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다음 강의에서 같이 영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